네, 뭐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활용하고 계시고 쓰고 계시는 이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각 증권사마다 다 있고 이번 주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라는 것도 발전이 많이 돼 있던데요. 자, 이제 단말기라고 하는 정보 단말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권사 기관에서는 외국계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를 잘 활용하시면 정보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지점의 하성윤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는 2000포인트, 딱 오늘 또 턱걸이 하고 있군요. 2000포인트를 놓고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하긴 한데 아주 탄력적이진 않는 것 같고, 뭐 지수만 놓고 보면은 종목은 또 별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HTS 상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 주요국들의 글로벌 증시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증시는 연속성 있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 증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영향들을 그래프와 수급 동향을 보면서 HTS 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저점 추세선을 그었던 추세선의 하단 부분을 현재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눈에 띄게 확인하는 모습은 추세선들의 각도가 뉘어지는 모습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이런 아치형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1월 초였죠. 1월 초 고점을 엊그저께였던 3월 6일 날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밀리면서 매도 압박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오늘 지수가 2000포인트로 마감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는 현재 단기 상승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은 수급 동향을 보면은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흐름은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에서 어제와 오늘은 규모는 작지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증권과 보험, 기금만 매수할 뿐 전형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투신의 약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변동성 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야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불가피한데요. 제가 예상하는 바는 장 마감이 2000포인트가 지켜진다면 다음 주는 이런 반등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겠고요. 오늘 심리적으로 2000포인트가 깨진다면 196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추세 하단선과 상단선을 이어보면 거의 평행 사변형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엊그제의 모습은 오버액션인 것 같고요. 오늘은 추세 상단선에 정확히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한 4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상 2009년, 10년, 11년, 12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모습은 매년 한 550포인트 선 부근을 2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2009년도 2번이었고요. 10년도 2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1년, 12년도 2번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차익 실현이라든지 약간의 꺾이는 모습이 진행된다면 코스닥 지수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은 약간의 연속성 있게 피해가는 전략을 한다면 코스닥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어느 정도의 특징적인 종목들로 접근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대처하는 장세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그재그 패턴이 계속되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어제와 엊그제의 모습보다는 오늘에 집중되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을 한 모습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전체 시장의 모습은 HTS의 차트 열면은 다 이제 나오는 거고, 앞서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음 주는 추가 상승.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1999, 1998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2002탈로 봐야 되나요? 네,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HTS를 활용하게 되면은 증권사 리포트들도 리서치 센터에 발행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종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고서가 많으면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기 돈을 갖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중에서는 남의 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도 있게 마련인데요. 시장의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만한 투자 주체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런데요, 기관 투자자가 매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각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결국 해당 업종에 대해서 많은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 업종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을 잠깐 체크해 볼 텐데요. 기간을 2월 달부터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세팅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 구간이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 업종이 64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행도 30건이었고요. 화학은 24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업종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부터 살펴보면은 최근 여지없이 주가 상승이 2월부터 리포트가 많음과 동시에 꾸준하게 상승했음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업종이었던 은행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달 저점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업종이었죠. 24건에 가까운 화학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업종도 여지없이 2월달 저점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업종의 리포트 발간 건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신뢰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뢰도가 요즘 많이 떨어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게 보시면은 대부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나 이런 쪽은 관심을 받는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감안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해주신다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띄운 화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2월 1일부터 그러면 어떤 종목이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HN이 21건입니다. 이 수치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시장의 모든 내용인데요. 목표가는 34만 원을 설정했었죠. 종목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N 종목 리포트가 많음과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지없이 투자 의견을 첨부한다면요. 해당 종목은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결국 리포트도 많음과 동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인데요. 21건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마찬가지로 리포트 제출과 동시에 저점 찍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 흐름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이한 경우가요. 하향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향은 매도 의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 흐름이 여지없이 매도 의견이 하나 섞이니까요. 2월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에서 최근 꺾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특징적인 종목 한 두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최근에 상향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한 건이 오히려 하향건이 있었는데요. 상향건과 하향건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G전자죠. LG전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 매도 의견이었던 현대제철은 상승하다가 매도 의견과 더불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부분 기업 탐방 이후에 작성하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 달 넘게 길게 보시면은 높은 신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증권사의 리포트도 뒷부분 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보고요. 맨날 올라가면은 의견 상향, 떨어지면 의견 향 이렇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 더 고맙겠죠. 자, 오늘 이 시각 HTS 동양증권 명동점의 하성윤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